1400년. 와, 정말 긴 시간이죠? 이 시간 동안 한 가문이 어떤 정신적인 유산을 쭉 지켜왔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신화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역사가 된 이름, 바로 창녕조씨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가문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한 가문의 시작이 신화일 수 있을까요? 보통은 역사 기록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창녕조씨는 좀 다릅니다. 이 가문의 뿌리는 글쎄요, 신라 시대의 아주 영험한 산, 그곳에서 내려오는 신비로운 전설에서 시작돼요. 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여인이 있었고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 있는 연못에서 정말 믿기 힘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창녕조씨의 시조, 조계룡의 탄생 설화의 시작이에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신라 시대에 이광옥이라는 한림학사의 딸, 예향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원인 모를 병을 얻은 거죠. 그래서 정말 마지막 희망을 안고 화왕산에 있는 용지라는 연못을 찾아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정말 기적처럼 병이 싹 나았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바로 아이를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꿈에 한 남자가 나타나서 나는 동해 용왕의 아들이다 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의 겨드랑이 밑에 정말 운명처럼 조라는 글자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놀라운 이야기가 당시 신라의 진평왕 귀에까지 들어갔겠죠? 왕이 직접 아이를 보고는 이 아이를 보통 아이가 아니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은 조씨로, 이름은 용을 이었다는 뜻으로 계룡이라고 지어줍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훗날 자기 사위로 삼아서 창성부원군이라는 벼슬까지 내려요. 바로 이 순간 창녕조씨라는 가문이 공식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화처럼 시작된 가문이 이제는 진짜 역사의 한복판으로 들어옵니다. 창녕조씨는요, 고려와 조선 이 두 왕조를 거치면서 나라의 기둥 역할을 하는 인물들을 수없이 배출해요.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명문가로 자리매김하게 된 거죠.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정말 대단했어요. 고려시대에는 무려 8대에 걸쳐서 최고위직인 평장사를 배출했고요. 조선시대에는 문과 급제자만 113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하지만 이 가문의 진짜 이야기는 이런 화려한 숫자 뒤에 숨어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그들이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했고 또 무엇을 지키려고 했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고려 말의 명장, 조민수 장군입니다. 이성계 다들 아시죠? 훗날 조선을 세우는 태조 이성계와 함께 그 유명한 위화도 회군을 이끌었던 핵심 인물이 바로 조민수였어요. 그야말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결정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조민수는 그냥 역사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같이 역사를 바꿨던 동지, 이성계 세력이 너무 급진적으로 토지개혁을 밀어붙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자신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반대한 겁니다. 그 결과는요, 정말 혹독했습니다. 결국 탄핵을 당해서 고향인 창녕으로 유배를 갔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돼요. 이렇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신, 이게 바로 창녕조씨 가문에 흐르는 어떤 DNA 같은 거였나 봅니다. 시간이 흘러서 수백 년 뒤 조선시대 조상지라는 인물이 또 비슷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분은 지편전 학자 출신의 엘리트였거든요. 그런데 세조가 어린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빼앗는 걸 보고는 이런 왕 밑에서는 일 못한다 하고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려요. 심지어 유언으로 뭐라고 남겼냐면요, 자기 묘비에 노산조 부제학 조상지라고 써달라고 했어요. 여기서 노산이 뭐냐면 폐위된 단종을 낮춰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서까지 내가 모시는 왕은 권력을 쥔 당신 세조가 아니라 억울하게 쫓겨난 어린 단종뿐이다 라고 선언한 셈이죠. 정말 대단한 기백 아닙니까? 이게 바로 창녕조씨의 정신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몇몇 인물들의 설택으로 빛나던 강직한 정신이 있었잖아요. 이게 마침내 한 위대한 학자를 만나서 가문을 대표하는 하나의 철학으로 딱 정립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인물, 바로 남명조식입니다. 남명조식 철학의 핵심, 딱 두 글자로 말하면 경의입니다. 경과 의.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은 내면을 닦아서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수양이죠. 그리고 의는 그렇게 바로 세운 정신으로 바깥 세상의 불의를 행동으로 베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반드시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져야 진짜라는 거죠. 남명 선생은 이 경이라는 게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손에 잡히는 도구로 만들었죠. 예를 들면 허리춤에는 성성자라는 작은 방울을 항상 차고 다녔대요. 소리를 들으면서 늘 깨어 있으려고요. 또 품속에는 칼을 하나 품고 다녔는데 거기에 이렇게 새겨져 있었답니다. 안으로 나를 밝히는 것이 경이요, 밖으로 옳지 못함을 베는 것이 의다. 이게 바로 경이검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런 멋진 철학이 그냥 철학으로만 끝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의 사상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였는지 한번 보시죠. 그 당시 대부분의 학자들, 그러니까 주류 성리학자들은 주로 이론적인 토론에 집중했어요. 근데 남명조식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걸로 세상을 바로잡는 데 쓰지 않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가르친 거죠.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 세상의 문제에 뛰어드는 것, 그게 진짜 학문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나라에 정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바로 임진왜란 때 말이죠. 홍해 장군, 곽재우, 다들 아시죠? 이 곽재우를 비롯해서 정인홍, 김면 같은 남명의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대로 칼을 들고 일어납니다. 바로 의병을 일으킨 거죠. 관군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때 나라를 지켜낸 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 실천과 행동을 중시하는 정신은요,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현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점인데 학자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킨 거목들이죠. 삼성의 이병철 회장, LG의 구인회 회장, 이분들의 기업가 정신이 바로 이 남명 사상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모두 남명학파의 영향이 강했던 경남 지역 출신이고 또 실천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던 그 경영 철학이 남명의 경의 사상과 정말 많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흥미롭죠? 자, 그럼 이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그 오랜 유산을 가진 창녕조 씨는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창녕조 씨는 그냥 역사책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2015년 인구조사를 보니까 대한민국에 약 37만 명 가까이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가는 정말 큰 가문인 거죠. 아마 여러분이 아는 이름도 정말 많을 거예요. 독립운동가 조만식 선생, 정치인 조봉암, 그리고 예술계로 와볼까요?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말이 필요 없는 배우 조승우, 또 바둑계의 전설 조훈현 국수도 있고요. 트로트계의 거장 태진아 씨, 본명이 조방원이라고 하죠. 이분들이 모두 창녕조 씨입니다. 정말 각계각층, 최고의 자리에서 그 이름을 빛내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용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신화 속 아이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원칙을 지켰던 관리들, 그리고 행동하라고 가르쳤던 위대한 학자까지 창녕조 씨의 1400년 역사를 따라와 봤는데요. 이 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의 불의 앞에서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말이죠.